공수처가 2차 시도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미 예고는 했었습니다. 지금 진술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전체에 대한 묵비권을 다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개의 질문별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일종의 방어권을 사실상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조서를 기록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런 질문에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라든가 고개를 떨구었다, 창밖을 보았다, 머리를 극적였다,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피의자의 조사받는 태도라든가 추후의 진술 내용과 비교 대조를 하면서 양형 요소라든가 심증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것인가?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협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수사권 자체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군수내부 다른 사람들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관계 있는 이 사람들이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재판 직전까지는 수사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없는데 공소 제기된 이후에는 서로 증거를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쪽 변호인 측에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의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열람을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내란 수괴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김용현 장관과의 이 다른 수뇌부들과의 관계,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들을 확보한 뒤에 어떤 진술을 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수처는 200쪽에 있는 그 질문지를 마련했다. 엄청난 양인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들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그 200쪽에 달하는 그 질문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는 진술 전부를 거부할 권리도 보장을 하고 있지만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도 마찬가지로 명시해서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보통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앉아서 단도직입적으로 비상계엄을 어떻게 계획했냐 이렇게 바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름 맞는지, 신분 확인부터 일단은 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는 있는지, 직업은 뭔지, 이런 피해자의 어떤 인정 진술부터 일단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지금 단계에서는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2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빨리 수사의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 200쪽이나 되는 질문지를 마련했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그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을 건데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시간은 일단 48시간인데 현재.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벌써 이제 8시가 넘어서 잠시 뒤면 9시 이렇게 되면서 밤이 깊어질 겁니다. 시간이 넉넉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밤샘 조사 이것도
동의를 얻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밤 9시부터 6시까지는 수사하지 않도록 하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도록 수사 준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아마 1시간 뒤에는 수사가 종료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장소로 영장이 적시가 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생각보다 수사나 질문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구치소에 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복잡 다단한 과정, 왜냐하면 경호 인력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 하룻밤 지내면서 경호원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동의를 하면서 오늘 어쨌든 쉬지 않고 끝까지 수사를 받겠다 내지는 잠을 자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휴식 시간만 보장해 준다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그 200쪽에 해당하는 그 질문지를 한 번은 다 보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 평생을 검사로 수사에 매진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준비했는지는 다 들어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지를 보면 그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중간중간에 비슷한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종의 수사 기법인데요. 앞의 내용과 뒤에 진술 내용이 엇갈리는 지를 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과 펼치고 있는 어떤 수사 전략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공수처에서 어떤 질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판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뭐 진술과 관련돼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이전부터 예고를 했던 상황이고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영상 녹화실입니다. 영상 녹화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굳이 동의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지 녹화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지를 하고 영상 진술을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피의자와 어떤 유대 관계를 형성을 하고 수사에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피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수사기관이 응해서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 녹화를 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상 녹화에 거부감을 보여서 동의를 하지 않았더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영상 녹화를 거부를 한 부분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분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 녹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 진술 내용이 다 녹화가 되는 그야말로 수사의 전 과정이 녹화가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들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녹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나중에 수사의 어떤 객관성이나 진실성을 좀 더 담보를 할 수가 있고 또 영상 녹화물에 녹화된 피의자의 행동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진술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영상 녹화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수사 내용에서 나올 수 있는 기밀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아까도 일부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좀 해주셨었는데 오늘 또 당장 이 뭐 공수처가 준비한 이 질문을 다 소화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질문은 한참 남았고 만일 계속 밤샘 조사를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공수처에서 계속 남겠다 하면 남는 거고 아니면 뭐 공수처가 뭐 지금 이동시키려고 하면 뭐 이동시키는 거고 뭐 이런 어떤 규정이라든지 절차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경우에는 지금 인치 장소가 공수처이고 구금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라는 이 공간이 구금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사상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구치소보다 공수처가 경호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자체적인 판단이 난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협의를 통해서 공수처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체포된 상태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거라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에 도주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렇게 밤에 조사를 하지 않는데도 구금을 해놓는 경우는 좀 상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만약에 9시에 조사를 마친다라고 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과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